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음에서 전해드리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진행자 구효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려 32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으니 초등학생들의 심리를 정말 잘 아시고 또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도 잘 아시겠어요. 네, 현재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도 교사 초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처음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의 심리를 잘 몰라서 정말 답답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초등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했기 때문에 아이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알죠. 네, 그럼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눈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 시간에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라는 제목으로 사춘기 자녀와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춘기 자녀는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한동안 북한이 침공하지 못한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라는 말도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면서요? 네, 어린이들의 성장이 빨라져서 이제는 성장이 매우 빠른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사춘기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를 무서워하죠. 아무래도 그 무서운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무섭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모를 때 더 무서워합니다. 그 대상을 잘 알거나 잘 모르더라도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무서움도 줄어들죠.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사춘기 자녀 아이가 무섭다기보다는 안쓰럽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진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자녀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 양육하기 위해선 사춘기 자녀랑 잘 소통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춘기 자녀의 특징 중 하나가 말수가 줄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항상 제잘제잘대며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를 거부하면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와 대화한다는 것 정말 힘들죠. 네. 사춘기 이전에는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그 대화를 거부하나요? 그럼요.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간섭. 부모는 훈육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장한 자녀는 부모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간섭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는 관계가 좋았던 경우도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부모님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조금씩 대화의 물꼬를 터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는데요. 사춘기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먼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점심시간에 나온 급식실 반찬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요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 등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가 아닌 그냥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사소한 잡담은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이면서
내 자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자녀와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것만으로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소한 잡담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사소한 잡담은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시작인 거죠. 사소한 잡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지면 깊은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자충우돌하는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진로를 생각하고 있니? 라고 갑자기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황하며 아, 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될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한 후에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은연중에라도 부모의 생각이 강요되면 아이는 부모와의 대화를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아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통한 아이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하는 순간 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생각을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와 대화 후 기다리면 아이는 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이와 대화할 때 부모님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와 대화할 때 부모의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공감 반응이 필수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물론 아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 것이 어렵다면 손을 꼭 잡아주고 아이를 위로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느끼는 것은 부모의 진정성입니다. 만약 부모가 마음없이 가식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면 아이는 알죠. 부모가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부모 자신보다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인지할 때 자녀는 변화합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리는 경우는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불안하거나 부모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아우성을 못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교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문제 학생은 없다고. 단지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아, 방금 하신 말씀은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부모도 성장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네.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행동일 텐데,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 문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와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부모의 태도도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아이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알려주거나 바로 잡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꼭 참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의 말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심각하게 자기의 고민이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아이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끊거나 아이에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별거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네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소한 잡담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공감 반응이 중요하고 온전히 아이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자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거리나 식당 같이 공공의 장소에서 아이들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꾸중하거나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기 위해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네,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달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 부모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훈계해야 합니다. 훈계는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훈계가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오가면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훈계를 할 때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과거 행동을 문제 삼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를 지적받을 때, 특별히 여러 사람 앞에서 실수를 지적받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7전8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며 7번 실수하더라도 8번째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많은 실수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 자녀 교육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자녀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잡담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공감적인 반응도 해주고 아이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잘못은 간단 명료하게 훈계하려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를 부모가 실천한다면 아무리 사춘기 자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최고의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조금 전에 공감적 반응을 말씀드릴 때도 부모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모의 진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모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는 부모에게도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100% 완벽하게 준비된 부모는 없습니다. 2020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입니다. 이 78억 명의 인구 중에서 완벽하게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모든 면에서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향은 외부에 잘 표현되지 않거나 때론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완벽하게 알고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세상에는 자녀와 완벽하게 소통하는 부모는 없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심지어는 잘 모르고 있는 자녀 교육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군요.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성장하면서 부모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게 되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더 쉽게 상처받고 잊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에 섭섭함을 더 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자녀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제대로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아껴줘야 하는 가족에게는 사과를 어려워하죠. 그리고 사과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도 아이에게 사과를 꼭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과로 아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회복할 수 있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책임감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과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문제의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부모가 아이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부모도 아이들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 아이에게 사과를 한다? 왠지 모르게 망설여지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되거나 아이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바로 사과를 하면 오히려 어렵지 않게 사과를 할 수 있고 아이도 빨리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화가 난 상태라 사과를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준 후 사과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서 부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사과해야 하나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과의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저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사과보다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단을 치고 사과에 대한 설명 없이 사과를 한다면 아이는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미안하다든지 너의 말을 오해해서 미안하다든지 등 짧고 간결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아이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부모님의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하기로 하고 엄마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지 않니? 와 같은 사과를 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과 감정을 제대로 공유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부모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면서 아이의 잘못을 다시 지적하는 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사과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라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자녀의 상처 치유를 위해 부모의 사과 방법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행동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사과를 했는데 부모가 동일한 문제로 자꾸 반복된 행동을 보인다면 아이에게 신뢰와 믿음을 잃게 되죠.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수록 사과했다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사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휴, 정말 자녀 교육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내용을 적어 가실 것 같아요. 자녀와 잘 소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사소한 잡담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고 아이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잘못은 간단 명료하게 훈계하며 솔직해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자녀와 소통을 잘 해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